자, 이번에는 또 이제 팔 운동에서 상완 이두 근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삼두 근육 했었죠? 그러면은 상완 삼두근은 3개 근육이었으니까 상완 이두근이라고 하는 게 2개래. 근데 지난번에 상완 삼두근은 제가 장두, 외축두, 내축두 이렇게 나눠서 3개로 나눠진다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는 2개로 나눠지는데 얘는 장두 똑같이 있어. 그리고 단두로 나눠집니다. 2개가 있어요. 장두와 단두로 나눠진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두근에 속해 있지 않지만 상완골에 붙어서 우리가 팔꿈치를 구부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완근이 또 있습니다. 근데 상완근이 어떤 학술에서는 팔꿈치를 구부리는데 얘네들보다 더 많은 힘을 쓴다고 하고, 어떤 학술에서는 뭐 그렇지 않고 팔꿈치를 구부리는 걸 잡고 있는 그런 자세성 기능에 더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뭐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간에 상완 이두근은 2개로 되어 있고 팔꿈치를 구부리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상완근이 있다. 상완근 운동이라고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상완근 운동 넘어가고 상완 이두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장두 얘가 기시, 정지, 작용 이렇게 3개 봐야 되잖아요. 장두가 어디서부터 붙어 있냐면 수프라 글레노이드 튜버클이라고 해서 견갑골의 위쪽 결절에 붙어 있어요. 뭐 위 접시오목 결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데, 그리고 견갑골이 이렇게 있으면, 견갑골이 우리가 뭐 이렇게 있다고 설명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상완골이랑 맞물릴 수 있는 이 관절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GH 조인트라고 알고 있는 여기에 이렇게 막이 쌓여져 있어요. 그걸 레이브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상완 이두근의 장두가 이 어깨 질환이나 뭐 어깨 통증이나 이런 가동범위나 이런 거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연세 좀 드신 어머님들이 오십견인 줄 알고 병원을 갔더니 오십견 아니라 그러더라. 바이셉스 텐디니티스, 이 상완 이두근 건염이더라, 상완 이두근 건병증이더라, 이렇게 진단을 받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주방에서 어머님들이 일을 하면은 팔꿈치를 구부려서 뭔가 칼질을 하거나 도마를 올려놓고 뭔가 작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두가 발달하지 않죠. 약해진 상태로, 점점 약해지는 상태로 단축한단 말이에요. 그럼 팔꿈치를 펴는 동작에서 단축되어 있지만 약해진 근육들 때문에 힘줄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네가 미세 손상을 일으키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거를 상완 이두근 건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네 이 상완 이두근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 장두가 어깨 질환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운동 선수들도 뭔가 투구하는 이 투수들이나 뭔가 던지는 동작들을 하는 이 운동 선수들도 상완 이두근의 문제에 의한 병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슬랩 레전이나 뭐 방카르트 리전 이런 거 있죠. 방카르트, 뭐 슬랩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뭐 습관성 탈구나 이런 것들이 이 상완 이두근 장두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어깨 뭐 안 좋다, 어깨 뭐 올라가는데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뭐 회전근개를 보고 그랬었는데, 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을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상완 이두근이 팔꿈치 구부리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 어깨를 통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 얘가 또 뭐 견갑하근이라고 해서 견갑하근 이 힘줄과 만나는 이렇게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깨 기능과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요약해보자면 투 조인트 머슬이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2개의 관절을 경유한다. 투 조인트 머슬. 정지점은 뭐냐면은 장두가 우리 바깥쪽에 있어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바이셉스 어포네로시스라고 하거나 바이셉스 파샤라고 하는 이두근 건막에 붙어 있는데, 붙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요골이라고 하죠. 요골에 딱 붙게 되어 있어요. 이 바이셉스 어포네로시스라고 하는 것이 척골이랑도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뭐 학술적인 자료에서는 뭐 요골에 붙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척골에도 붙기 때문에 관절에 2가지의 뼈에 다 붙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용은 팔꿈치 구부리는 기능. 근데 또 한 가지 뭐 기능 뭐 할까요? 뭐 얘기하면은 팔이 약간 벌어지는데도 뭔가 작용을 할 거고, 어떻게 보면 팔을 이렇게 떨어지는 걸 잡고 있는 기능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는 안정성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운동성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결국엔 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움직임은 굉장히 단조로운데 구조가 생각보다 상완 이두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해요. 그리고 상완 이두근 장두 얘기했으니까 단두 말씀드렸죠? 단두. 얘는 이 작용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용이, 왜냐면 팔꿈치 구부리는 거 공동작용이니까 똑같다. 팔꿈치 구부린다. 팔꿈치 굴곡이, 이거 구부리는 걸 굴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팔꿈치를 또 주관절이라고도 합니다. 팔꿈치 관절. 자, 기시, 정지. 그래서 기시점은 얘도 투 조인트 머슬이에요. 얘도 어디에 붙어 있냐면 견갑골에서 우리 이렇게 돌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회돌기라고 하거나 오구돌기라고 하거나 순우리말로 신용어로 부리돌기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어 있다. 결국엔 얘도 무슨 뭔가 역할을 하겠어요. 견갑골과 뭔가 이 상호작용이나 상호 억제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라운드 숄더를 만드는 단일 근육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도 활용이 됩니다.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면 팔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얘가 이렇게 붙어 있대.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견갑골 이렇게 안테벌전 하겠죠. 이렇게 전굴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라운드 숄더를 만드는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완 이두근 단두의 컨디셔닝을 라운드 숄더 컨디셔닝에 되게 중요한 요소로 보기도 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기시는 말씀드린 대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다. 5회 돌기에 있다. 그리고 정지는 아까 똑같아. 제가 바이셉스 어포네로시스라고 하는 이 상완 이두근 건막에 붙어서 요골에 붙는다. 네. 그 건막이 결국에는 제가 첫 골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어요. 상완 이두근에서 단두는 수피네이션, 이 팔을 이렇게 하는 외전이라고 하죠. 외전하는 역할을 또 합니다. 수피네이션, 외전. 근데 장두도 그런 역할을 해요. 일부 하는데 여러분들 근육이 상완 이두근이 좀 발달되어 있으신 분들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은 거울을 보고 내가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보다 이렇게 외전했을 때 상완 이두근의 단두가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모습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제가 지금은 옷을 두껍게 입어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실기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수피네이션을 둘 다 하는데 바이셉스 쇼테드가 단두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자, 그래서 운동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니까 되게 간단하잖아요. 팔꿈치 구부리는 운동들만 하면 된대. 근데 얘가 스피네이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팔꿈치가 내려갔을 때 바깥쪽에 있는 롱헤드보다 안쪽에 있는 숏헤드가 더 많은 텐션 스트레스를 받겠죠. 장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네이션을 많이 할수록 바이셉스 숏헤드가 더 많은 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해머컬을 어떻게 합니까? 해머컬 할 때 스피네이션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운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완 이두근 단두의 활성도를 낮추고 상완 이두근 장두 운동을 하겠다는 게 되겠죠.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분화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바이셉스 운동 하는 거 보면 팔꿈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깨라고 보고 그걸 대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팔꿈치 어떻게 놔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 머리예요. 이게 어깨 삼각근이라고 보고 여기 덤벨을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덤벨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로스가 발생할까? 다 펴는 동작에서 상완골의 헤드가 전방으로 병진 운동하면서 전방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면 삼각근의 섬유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높아진다는 건 결국엔 상완 이두근이 운동에 뭔가 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절하게 팔꿈치가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로 운동을 하셔야 끝까지 내가 다 폈을 때도 상완 이두근이 우세해진 상태에서 운동을 이어가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팔꿈치를 앞으로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 방향은 이쪽인데 내가 덤벨을 구부렸는데 단축성 수축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당겨주는 힘보다 이렇게 지지하는 힘이 더 세지니까 실질적으로 상완 이두근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달되기 어렵겠죠. 괜히 상완 삼두근이 이렇게 더 늘어나는 듯한 느낌만 들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팔꿈치를 적절한 위치에 놓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되게 단순한 질문 중에 또 하나,
팔꿈치 얼마나 펴야 돼요? 물어보시는데 팔꿈치를 얼마나 펴는 게 좋냐라는 질문에는 근육의 활성도에 따라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운동을 할 때 말씀드리지만 이 가동 범위의 설정은 그 사람의 개개인의 근 활성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팔꿈치를 요만큼만 펴도 나는 텐션 스트레스를 못 느껴. 상완 이두근의 장두의 스트레스보다 힘줄의 스트레스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힘줄도 같이 작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힘줄이랑 근육이랑 같은 장력 발생을 하지 따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절대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대 펌을 할 수 있는 가동 범위로 점진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게 맞겠죠. 나중에는 거의 다 펴도 상완 이두근의 활성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운동이 진행될수록 근비대에 대한 기여도는 점점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근육을 이만큼씩 운동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운동하는 게 근육의 움직임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근육의 움직임이 많아져야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생기면서 리제너레이션을 하잖아요, 세포들이. 그러면서 더 많은 이 기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동의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운동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컬이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컬들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덤벨로 하는 덤벨 컬이 있고, 바벨로 해도 되고요. 그죠? 케이블 컬 해도 되고요. 우리가 인클라인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많이 하죠. 왜 인클라인 벤치에서 왜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팔꿈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유지하기가 좀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해도 이 각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또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 누워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거냐면은 단축성 수축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춘다는 거. 그래서 뭐 이 운동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인클라인 덤벨 컬은 이렇게 하면서 이 봉우리를 만든 운동이야. 근데 뭐 그렇지는 않죠. 이걸 한다고 해서 봉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죠. 근육의 바이셉스의 이 단축성, 구심성 활성화, 단축성 수축에 대한 기능을 더 많이 하면서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신장성 운동은 제한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인클라인 벤치에 누워서 굳이나 이렇게 운동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신장성 기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꿈치의 각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인클라인을 하는데 그거에 맞는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인클라인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면 덤벨 컬도 방향만 바꿔서 해머 컬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냥 수피네이션 상태에서 단두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는 운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벨 컬은 어때요? 바벨 컬은 이렇게 못 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두와 장두가 같이 작용은 물론 하겠지만 이두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다. 근데 이지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립편에서 소개드렸죠. 이지바와 플랫바, 뭐가 더 상완 이두근 장두의 포커스가 맞춰질까? 이거겠죠. 왜냐면은 이지바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못 잡죠. 여러분들 한번 잡아보세요. 손목 아파서 못 할 거예요.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적절하게 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해머컬도 아닌, 수피네이션도 아닌 동작이, 이 중립적인 동작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두에 실을 수가 없지만 손목이 편하면서 조금 더 이 무게 활용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플랫바보다. 이 플랫바는 이지바에 비해서 조금 더 수피네이션 해서 잡아야 되니까 단두에 포커스를 맞추기가 조금 더 좋겠죠.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두 운동 이렇게 하면은 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런 거라고 보면 돼. 내가 내 역치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 근육의 활성도를 잘 자각하면서 하면 플랫바를 잡고 해서 팔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관절 구조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힘줄이나 인대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0kg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 1kg 들고 한다고 해서 인대와 힘줄에 과도한 손상을 일으킬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운동에 대한 역치에 대한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의 역치, 활성화를 잘 파악하고 하는 게 이 운동 손상이 되지 않는, 운동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케이블 컬도 마찬가지로 로프로 하면 회내되어 있으니까
해머컬이라고 하잖아요. 케이블 해머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플랫바 잡아서 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거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죠. 방향 바꾼 거니까. 인클라인도 마찬가지. 덤벨로 잡고 하죠. 인클라인 벤치 누워서 굳이 나 바벨 쓰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란 말이야. 인클라인 컬 많이 할 거고, 또 변형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저도 배웠었는데 스파이더 컬이라고 해서 인클라인 벤치에 이렇게 서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바벨이든 덤벨이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팔꿈치의 각도에 따른 역할을 하는 거지. 결국에는 이 벤치를 앞에다 왜 놓느냐에 대한 답변을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 스트레스를 벤치에서 받아주니까 좀 더 편안한 형태를 띌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서서 하는 게 더 편하죠. 예.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뭐 이게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방법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팔꿈치 각도 제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상완 이두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팔꿈치의 각도와 스피네이션, 회내와 회외 이런 얘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팔꿈치의 각도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더 많은 상완 이두근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벤치를 씁니까? 이두 운동할 때 프리처 벤치 쓰죠. 피트닝 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우리 앉아갖고 그냥 팔꿈치 걸쳐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팔꿈치 걸쳐서 왜냐면은 내가 어깨 관절에 대한 활용도를 쓰지 않고 내가 팔꿈치의 관절, 여기가 엑시스잖아요. 축이잖아요. 축을 잘 고정시켜 놓고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상완 이두근의 활성도를 유지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프리처 벤치에서 이게 뭐 머신이든 프리를 하던, 프리바벨로 하던, 프리덤벨로 하던 팔꿈치를 대는 게 맞아요? 겨드랑이를 대는 게 맞아요? 어떤 분은 겨드랑이를 대야 된다, 어떤 분은 팔꿈치를 대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선수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큐잉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는 거죠. 내가 팔꿈치의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팔꿈치 관절에 대한 통제를 더 잘 하고 싶다. 당연히 팔꿈치를 대놓고 있으면 팔꿈치 관절이 잘 고정돼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상완 이두근만 쓰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될 거고, 견관절, 결국엔 겨드랑이를 넣는다는 건 견관절을 고정시키는 상태가 되잖아. 근데 여기가 일자가 될 수가 사실 없을 거야. 겨드랑이 대놓으면 팔꿈치 반드시 뜨게 돼 있어요. 약간씩 팔꿈치 뜨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움직임을 유도하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로스 나는 거 아닌가? 일부의 로스가 생기겠지. 근데 뭐가 같이 운동이 될까? 저희가 운동으로서 다룰 일은 없겠지만 오해완근이라는 근육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완근, 이 보디빌더들이 오해완근 운동을 한다 하지 않아. 근데 컬 운동을 하다 보니 오해완근이 같이 발달돼서 우리가 뭐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라고 하는 이런 포징을 취했을 때 상완 이두근이 이렇게 분리돼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오해완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에 대한 방향성을 다르게 가져가는 거는 매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나는 세퍼레이션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겨드랑이를 걸고 견관절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꿈치의 이동을 만들 거야. 그러면 오해완근이 같이 동반해서 작용을 하겠지. 이 협응이라는 게 전혀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협응하면서 그 친구들도 같이 발달을 하니까. 아니야, 나는 팔꿈치 움직임만 해서 상완 이두근의 고유적인 작용을 통해서 얘만 운동하는 데 집중하고 싶어. 그러면 팔꿈치를 대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대표적인 이런 컬 운동에 대한 거는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죠? 뭐 더 이상의 운동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운동들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또 뭐 하이컬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차별화가 있지 않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완 이두근에 대한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 실기를 통해서 운동 어떻게 하는지, 이게 좀 굉장히 다양하네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